대법원 2020년 3월 26일 선고 2016-276-46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지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목에서 정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2013년 7월 30일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카목이라 한다.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013년 7월 30일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 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 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카목은 그 보호 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 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 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판시사항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이 소유하는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 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는데 을 회사 등이 위 행위가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 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 운영하는 을 회사 등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갑 회사의 행위는 을 회사 등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을 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 차목의 보호 대상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 유지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이 소유하는 골프장들을 무단 촬영한 후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들의 골프 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는데, 을 회사 등이 위 행위가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참목에서 정한 부정경쟁 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장의 골프 코스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 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 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 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 운영하는 을 회사 등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을 회사 등과 경쟁 관계에 있는 갑 회사가 을 회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을 회사 등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을 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 차목의 보호 대상,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 질서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3월 26일 선고 2018다 22186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판시사항 1. 한 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유지 1. 한 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 판결의 심판 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판시사항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 및 환송 전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유지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 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판시사항 3.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유지 3.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2020년 3월 26일 선고 2018다 30133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판시사항 1.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유지 1.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가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유지 2.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재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3. 갑이 을 주식회사와 건물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후 을 회사와 건축사인 병을 상대로 설계 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갑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갑이 을 주식회사와
건물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후 을 회사와 건축사인 병을 상대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갑과 을 회사 등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갑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3월 26일 선고 2019다 250-82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판시사항 갑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란에는 생산관리 지역과 가축 사육 제한 구역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위 토지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에 해당하여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매매 계약을 해지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라는 내용을 기재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5호 또는 2009년 5월 6일 문화재청고시 제2009-375가 위 문화재 주변 토지를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의무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갑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란에는 생산관리 지역과 가축 사육 제한 구역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위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에 해당하여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매매 계약을 해제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라는 내용을 기재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5호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규제지역의 종류를 열거한 것일 뿐 위 토지와 같은 특정한 토지를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2009년 5월 6일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5도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2011년 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일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의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 안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의 기준,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위 토지를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국토해양부 장관의 고시 또는 문화재청장의 고시가 위 문화재 주변 토지를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위 각 고시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의무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3월 26일 선고 2019다 288-232 판결 사건명 계약금 등 반환 청구
판시사항 1.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의 의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토지 매매에서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과 지적도와의 일치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1.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 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령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인정된다.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의미한다. 토지 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2.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을도 갑과 같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매매 계약 당시 갑에게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이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이 위 토지 면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갑은 매매 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을 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갑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갑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을도 갑과 같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매매 계약 당시 갑에게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이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이 위 토지 면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갑은 매매 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을 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갑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갑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3월 26일자 2019 마 6525 결정. 사건명 가처분 2의. 판시사항 1.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결정요지 1.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2013년 7월 30일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카목이라고 한다.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013년 7월 30일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 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 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카목은 그 보호 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 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규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 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판시사항 2.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 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을 회사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에 관한 화보집 등을 제작하여 위 잡지 특별판에 특별 부록으로 판매하려 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특별 부록의 제작, 배포 등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특별 부록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을 회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위 카목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 요지 2.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 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을 회사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에 관한 화보집 등을 제작하여 위 잡지 특별판의 특별 부록으로 판매하려 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특별 부록의 제작, 배포 등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위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을 선발하여 전속 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켰고 전속 계약에 따라 그들의 음악, 공연, 방송, 출연 등을 기획하고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 유통시키는 등 위 아이돌 그룹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위 아이돌 그룹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 신용, 고객 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위의 표지를 사용하면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한 다음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정보 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고 갑 회사가 발매한 특별 프록은 을 회사가 발행하는 위 아이돌 그룹의 화보집과 관계에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경쟁 관계도 인정되므로 갑 회사가 위 특별 프록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을 회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위 카목의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